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 14번 도면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도면도 마찬가지로 일단 봤을 때 미리 보기 형상에서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가 그거를 먼저 이제 캐치를 해 주시고요.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이렇게 맞닿아서 왔다 갔다 이제 상하 운동도 하는데 이 축에 의해서 회전까지 가능한 형상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A 치수와 B 치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치수는 보면 이 축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슬롯에 대한 이 구멍에 들어가서 회전이 돼야 되니까 이 슬롯 지름보다 1mm 작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B 치수는 2번 부품 이 사이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니까 기준 치수가 이 틈새 길이인 이 8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치수도 7mm로 잡아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요것도 1번 도면을 1번 이 부품을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부품 그리는 방법이 정말 많겠지만 저는 이 정면도를 먼저 그리고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그리는 방법은 사각형을 총 4개를 그릴 거예요. 사각형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사각형 4개 그려서 치수 있는 그대로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돌출하는 거는 이따가 이 저면도를 보고 돌출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처음 그리는 이 도면은 그대로 이 퓨전에 있는 이 XZ 평면 그대로 이 잡고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치를 이제 그릴 건데 사각형의 이제 기준점, 이 기준 포인트를 어디를 잡느냐 이걸 매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어디를 잡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스케치를 기준점을 잡고 설계를 한다. 그게 이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투 포인트 렉탱글 명령어로 원점 그냥 클릭하고 요 우측 하단으로 제가 지수를 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 다음에 지수를 주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가 16이고요. 탭 버튼 눌러서 세로 길이 18mm로 엔터 버튼 일단 누를게요. 제가 사각형을 추가적으로 그릴 거지만 이 엔터 버튼을 누른 이유는 도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사각형의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 이 가로 길이는 여기 밑에 저면도에서 이 치수를 따왔고요. 세로 길이는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임의로 사각형을 그리기 전에는 항상 하나의 치수 정도는 고정을 시켜 놓고 작업을 해야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하는 일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도는 치수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임의의 사각형들을 그려서 치수를 하나하나 넣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사각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투 포인트 렉탱글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 요 해당 이 원점에서 클릭해서 임의로 사각형 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원점에서 또 클릭해서 이렇게 또 하나 그리고 다음 이 사각형의 좌측 상단 포인트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그려놓고 그 다음 이제 도면을 또 한번 볼게요.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치수를 넣기는 할 건데 치수 넣기 전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위치 구속을 어디 할 게 없는가 그거는 좀 체크를 해 주신 다음 그 다음 치수를 넣는 걸 제가 좀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좌측 부분의 전체 높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6mm는 맨 밑에서 여기까지 6mm, 맨 밑에서 여기까지가 12mm 나와 있는데 전체 높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옆에 보시면 이 전체 높이가 18mm 나와 있는데 이 부분과 높이가 동일하다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0.1mm라도 다르다면 무조건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치수가 없다는 것은
여기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horizontal and vertical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수평 처리를 해서 이 해당 높이를 18mm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 치수 있는 대로 하나하나씩 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전 일단 넣어 볼게요. 요 23mm에 대한 이 치수를 넣고 8mm 치수 넣은 다음에 전체 길이의 요 치수를 넣어 볼게요. 스케치 디멘전 명령어로 요 선과 요 선에 떨어진 길이가 23. 요 선과 요 선이 떨어진 길이가 8mm. 이 선과 제일 끝에 있는 선의 길이가 39mm. 다음에 높이 값도 여기서 여기가 6mm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12m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이 A 치수의 원을 그려서 서클로 해당 치수 A 치수의 값은 5mm, 5mm의 이 원을 그려가지고 치수도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 세로선과 원의 이제 중점 7mm 떨어져 있고요. 위에서 아래 이게 또 13m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돌출을 시키면 돼요. 이 스케치는 여기서 이제 끝을 낼 거고요.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돌출을 시키기 위해서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중심선 기준으로 상하 대칭의 형상이고 이 높이를 봤을 때 이 전체 높이가 15mm, 이 축의 높이와 이 형상의 높이가 치수 보조선 둘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동일한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축과 이 형상을 돌출을 시키긴 시키되 중심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서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B의 이 돌출 값을 가진 이 형상도 중심 기준에서 이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돌출시킬 때 한쪽 방향으로 돌출시키면 또다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을 맞추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심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익스트루드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메트릭이라는 타입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시킨 다음 프로파일을 요 프로파일만 빼고 전체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프로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이제 드래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또 뭐 이런 식으로 막 드래그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위쪽에 이 셀렉트 옵션이 이제 윈도우냐 프리폼이냐 이 페인트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아이콘 한번 보시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실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 키패드를 눌러서 이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단축키가 1, 2,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기 전에는 항상 1번 숫자 키패드 1번을 눌러서 이 드래그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이 프로파일만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 선택 해제 시킨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 프로파일 평면이 중심이다. 중심으로 이렇게 딱 맞춰버리면 디렉션에 시메트리 이 처리를 하면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그린 프로파일이 중심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홀랭스로 전체 길이 입력하도록 할게요. 15mm. 이렇게 하면 이제 바디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2번 바디로 생기는데 스케치 폴더를 열어서 스케치 1번 다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이 앞부분 프로파일만 선택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메트릭으로 옵션 바꿔주시고 전체 길이 옵션 선택한 다음에 B치수만큼 돌출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때 오퍼레이션은 조인을 통해서 이쪽 떨어져 있는 바디와 떨어져 있는 축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시고 스케치 1번은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스케치 1번은 다시 눈을 클릭해서 숨겨주시고요. 다음에 1번 부품의 라운드 또는 챔퍼 빠진 곳이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해당 모서리에 일단 필렛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필렛 명령어로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3mm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OK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에 못대기 챔퍼에서 해당 모서리와 해당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 못대기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소에서 확인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에서 확인했을 때 이 치수가 3mm이기 때문에 이렇게 3mm를 입력을 해서 1번 부품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다음 바디스 폴더를 열어서 이 바디 1번을 꺼주셔야 됩니다. 바디스 폴더 자체를 꺼버리면 이 바디 1번은 켜져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할 때 오류를 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꼭 주의하셔가지고 바디스 폴더는 켜놓으시고 바디 1번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도면 보고 바디 2번도 마저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2번도 마찬가지로 정면도, 평면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면도도 이 사각형 3개 정도 그려가지고 작업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결합되는 방향을 봤을 때 같은 정면도가 같은 평면에 있어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2번 부품의 이 정면도도 XZ 평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디 1번 이렇게 꺼진 상태로 그리드 스케치에 XZ 평면 클릭하도록 할게요. 화면 확대를 해서 투 포인트 렉탱글 명령을 실행시키고 원점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뭐 어느 방향으로 그리든 실상 뭐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가로 길이가 14mm, 탭 버튼 눌러서 세로 길이가 18mm. 연속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저는 클릭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마저 그리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이제 하나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거 바로바로 줄게요. 스케치 디멘전에 이 선과 해당 선 사이 떨어진 거리가 10mm고요. 이 높이와 여기 떨어져 있는 높이가 6mm. 이 선과 이 선이 떨어져 있는 게 12mm고요. 전체가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전체가 30mm. 이렇게 해서 외형선 설계는 이제 끝을 내고 가운데 슬롯만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슬롯 명령어 중에 이 센터 투 센터 슬롯으로 저는 클릭해서 그냥 임의의 슬롯을 그려놓고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주기 전에 지금 보시면 이 형상에 이제 수문선, 아니 수문선이 아니고 요 중심선을 이제 보시면 지금 옆에서 7mm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5mm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 있는 대로 또 그냥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스케치 디멘전으로 요 세로선과 요 중심선 사이 떨어진 거리가 7mm고요. 그다음 요 밑과 요 중점까지 떨어진 요 높이가
5mm. 그다음 요 선을 클릭을 해서 이 선이 전체 길이가 8mm. 다음 마지막 요 R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일부를 클릭을 해서 R 값 3mm 엔터.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전체 돌출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피니시 스케치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요것도 역시 드래그를 해서 요 가운데 슬롯만 빼고 돌출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홈 버튼을 눌러서 돌출을 시킬 건데 요거는 뭐 중심 기준이니까 이것도 뭐 심메트릭 하면 되나? 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얘는 그냥 한 방향으로 돌출해도 안 되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거는 개인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이 17mm에 높이 8mm짜리 사각형만 중심 맞춰가지고 커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메트릭을 처음 해보니까 이것도 한번 심메트릭으로 선택을 해서 노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을 어,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이 이 끼워지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홈 부분인데 이 틈새 부분을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이 수문선을 통해서 전체가 커팅된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요 해당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커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쪽 평면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 누르시고 위쪽 평면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잡고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준점 자체는 사각형의 이 제가 선택한 이 모서리를 이제 시작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는데 바디 3번을 이걸 꺼서 보면은 이 형상 정보가 스케치에는 전혀 투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명령어로 해당 평면을 클릭을 해서 투영을 시켜 주시고요. 바디 3번 꺼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투영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요 투 포인트 렉탱글 명령어로 해당 선 위에 클릭을 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17mm. 탭 버튼 눌러서 17mm가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8mm. 엔터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원점 자체가 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젠탈 앤 버티컬로 원점과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 세로선의 중점을 클릭을 해서 중앙을 맞춰 주시고요. 피니시 스케치로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프로파일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끝에 있는 프로파일까지 선택을 해서 총 2개의 프로파일을 잡아 주시고 화살표를 잡아 당겨서 전체 커팅을 해줍니다. 이것도 재차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 색깔 선, 이 커팅이 되는 부분인데 이 커팅이 됨으로써 이쪽에 안쪽에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에 이 모서리가 수문선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문선을 보고 이게 전체 커팅이 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커팅이 안 되었다면 이 가로선도 이 수문선으로 표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높이 값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커팅을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2번 부품도 이제 설계가 거의 끝이 나갑니다. 마지막 이제 챔퍼만 주면 되겠죠? 챔퍼만. 챔퍼를 이제 주려고 하니까 챔퍼 보니까 이 부분 다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것도 못되기 시3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클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돌출되기 전이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만 돌출을 하면 되겠죠. 저기 선택을 해서 커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가 도면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도면이 익숙해졌을 때는 이렇게 작업도 한번 해보세요. 아, 이 못따기를 할 때는 어, 모서리를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실력 향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굳이 이 클릭을 또 여러 번 또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실력 향상이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디 1번 보겠습니다. 켜서 보면은 이 바디 1번과 바디 2번이 이제 결합이 되면 되겠죠. 이 결합을 시켜놓고 비번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move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옵션은 네 번째에 있는 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셀렉션 이동이 되는 바디죠. 네, 바디 2번 선택하고요. 부품 2번, 바디는 3번이고요. 이 부품 2번을 선택을 하고 오리진 포인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평면 위에 마우스 커서 올려서 영역을 고정할게요. 컨트롤 버튼 눌러서 영역 고정한 다음에 중점 아래쪽 슬롯 1의 중점 클릭하시고 타겟 포인트도 이 축에 대한 원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결합이 되죠. 다음 OK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프론트 버튼 눌러보면은 아예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맞나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구동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출력하면 한 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붙어서 구동을 아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 회전 시키기 위해서 무브에 로테이트 클릭하시고요. 이것도 파란 색깔만 보시면 돼요. 위쪽 요 부품이 반대로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요 부품 클릭하시고 엑시스 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 축이 원래 저희가 할 때는 다 라인이거나 아니면 뭐 오리진에 있는 XYZ 축을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확대해서 원의 요 테두리 클릭할게요. 원 테두리 클릭하시면 이 원의 가운데 중점을 축을 잡고 회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이거 뷰큐브의 프론트 버튼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 되면은 여길 바닥으로 놓고 출력한다 해도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서포트가 여러 개 많이 생기겠죠. 근데 요게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슬레이트 클릭하시고 화살표 위쪽 방향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로 이렇게 위에 요게 딱 맞춰가지고 올리셔도 되고요. 또는 도면에서 지금 보면은 요 포인트에서 이 위쪽 포인트로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 요 치수 보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요거는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화살표 자꾸 올려도 8mm 맞는 거고요. 여기에다 그냥 바로 8mm 입력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이 다음 OK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이게 이제 바닥이 되게끔 출력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 하나 더 부품 1번의 요 부분에 지금 텍스트가 있죠. 이 비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어디냐면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바디 3번을 꺼서 보면 요 밑면이거든요. 요 밑면. 그러니까 지금 요 밑면에 비번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출력은 요렇게 이쪽이 바닥이 되게끔 해서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번호가 양각 처리가 됐다. 이게 툭 튀어나와 있다. 이만큼 이제 툭 튀어나와 있어요. 0.5mm만큼. 그러면 이 비번호 때문에 나머지 바디들이 전체 다 떠버리겠죠. 그럼 서포트 다 생기겠죠.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번호를 반드시 음각으로 안쪽으로 이제 파버리면 이제 바닥이 딱 전체 다 맞아들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겠죠. 요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비번호를 양각 처리할 건지 음각 처리할 건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돌려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뭐 제가 또 저번에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이 비번호가 무조건 이 가로 방향으로 있어야 되냐, 세로 방향으로 있으면 안 되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번호는 기입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번호를 뭐 반드시 저 방향으로 해라, 뭐 반드시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 구현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음각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음각 처리를 해서 튀어나온 일이 없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양각 처리를 했다 하면 지금 요거 때문에 얘가 지금 제일 밑에 층이 돼버리고 여기가 다 뜨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에 다 서포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마이너스 0.5mm로 이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0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로 해서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커팅이 되게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서 출력까지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